한섬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WCA 회전율은 1.2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을 실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섬에 관한 뉴스를 보면은 한섬 신사업 본격화로 순이익 축소 전망, 목표 주가 하향, 농협증권인마의 NH증권인마의 머니투데이 4월 11일자 보도 내용이고요. 한섬 랑방 컬렉션 여름 시즌 캠페인 벌써 시작인 모양인데 이게 프랑스 말인 모양이죠. 랑방 버스 스트립 공개. 조세일보에서 이거는 보도를 했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여성들이 뭐 풀밭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연출이겠죠. 그리고 또 한섬 여성복 1위인데 주가 퍼 5배로 저평가. NH투자증권이 또 그렇게 의견을 냈다 해가지고 파이낸셜 뉴스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 브랜드 론칭을 본격화했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5,37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1%가 증가했어요. 똑같이 앞서서 FF도 했는데 거기도 11%가 증가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은 19.7% 매출 증가보다 더 높게 증가하는 것은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더 적게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기익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14.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금액상으로는 9.1%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로는 0.2% 하락이 되겠습니다. 스루프 손익으로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33.3%가 증가했습니다. 이 갭으로 봤을 때 매출 재료비의 대폭적인 증가는 상품 매입 및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금액으로는 5.6%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프율로는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7.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0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42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1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 역시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상품 제품 제공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에 무려 797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생산된 만큼 또는 그 상품을 매입한 만큼 못 팔았다는 얘기죠. 계획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밑에 써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의류 패션업의 과도한 재고 증가는 문제다. 회전율도 매우 느리다. 그래서 이런 재고들이 악성 재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1년에 1.2회전이면 그냥 1회전 하는 건데 상품 회전율이 재고 회전율이 1회전을 조금 넘는다고 그런다면은 뭐 제대로 그 습도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온도 이런 뭐 항습한다고 그러죠. 항습하는 그런 설비가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재고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제품 재고들은 의류기 때문에 진부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이 광의의 분식회계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왜 재고의 감소는 매출이익이 감소하고 재고의 증가는 왜 매출이익이 증가하냐는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제가 샘플로 정리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ABC로 회사는 아주 그냥 가장 표준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상품 매출원가가 별도 표시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상품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ABC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8%가 하락을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7.6%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상으로 7.5%가 하락했고 감소했고 가공비율로는 11.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료비는 원가 재료비는 11.6%가 크게 증가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2차 추론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 PQ 총제조 비용이 2022년에 와서 1,027억 원으로 매우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그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단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있는데 그 차이에서 그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2021년과 2020년도는 금액들이 다 동일한데 문제는 2022년도에 PQ 총 제조비용이 1,000억인데 이게 그 상품 증가액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게 그냥 갭이 좀 있죠. 이것이 뭘까? 이게 우리는 좀 이상하게 좀 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하는데 전년도 2개년도는 차이가 연속 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단서를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일반 제조업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아닌 처분 손실액으로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악성 재고를 처분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에 와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인건비는 1389억 원대로서 11.2%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51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당 평균 임금은 8,700만 원으로 7.7% 인상이 됐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20.6% 크게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 13.1%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11% 증가했는데 지급수수료가 13.1%라면은 또 그 지급수수료 요율도 인상을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재고 회전율이 1.2회전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스르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1년에 1회전 수준 가지고 경영을 말할 수는 없지 않겠냐. 악성 재고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재고 실사를 하면은 그만큼 가지고 있을지 우려됩니다. 과감히 매각 처분할 것은 매각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 및 제품 판매 가격 추이는 제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입증 책임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으로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 견해를 이해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작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정지해서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 견해를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충분 조건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르픈율 하락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을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입증을 위해서 투명성 법정에서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늘어났다면은 매출 수량 나누기 재고 수량하면은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들어갑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요. 거꾸로 비유동자산이 감소했고 전년도는 549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종속기업 비율은 별로 없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926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을 볼 때는 14%, 전년보다 1.6% 감소했고요. 채권자한테 262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2%, 뭐 거의 뭐 무차익 경영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에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32억 원대로서 ROE 1%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그 ROE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이익 배당률로 보시면 되겠죠. FEM 최종 135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12RR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5%로 안정성 있게 가져가고 있고 이익 잉여금률은 856.6%로서 전년보다 71%가 상승을 했습니다.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1조 6,830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요거를 그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하면은 165만 원의 판매를 하게 되면은 25만 3천 원을 결산을 하면 이익이 나게 되는데 이 경우 재고가 20% 증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재고가 감소된다면은 20%만큼 생산이 그만큼 줄어서 재고도 감소할 거니까 매출액이 더 증가는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610억 원으로서 무려 한 2천억 원대가 영업이익이 날아간다. 이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르프 관점으로 봤을 때 2023년도 예측은 101조 6,900억 원대로서 이것도 계약을 160만 원으로 어떤 납품 단가로 비유를 한다면은 원가 회계보다 적게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47,800원으로 이거를 어떻게 더 이익을 낼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1.5회전, 1.2회전이니까 1.5회전까지만 어떻게 좀 상승시켜 보자. 그러면은 매출은 1조 9,496억 원을 달성해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더 이익이 나는 3,110억 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따라서 스루풋 회계 기준은 160만 원, 원가 회계 기준은 165만 원, 5만 원 싸게 매출을 하더라도 우리는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도 실현하고 이익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상 예측이지만은 계획된 예측을 세워서 그거에 상응한 목표관리 달성을 위한 경영 행동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25,1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950원이 하락을 했고요. 장부가격 대비 41%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현대홈쇼핑이 34.64%를 가지고 있고 한섬은 여기 자기 주식 비율이고요. 국민연금공단이 10.88%, 외국인 중에서 피델리티 매니지먼트가 7.97%, 그리고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25.39%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 짧게나마 한섬 2022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 봤는데요. 스루풋 회계는 인프레를 완화시키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두 장은 마케팅 홍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